48장 흐루두두를 타고 온 여신. 근심 걱정 없던 젊은 시절, 농장에서 살던 시절, 헛간들 사이에서 이름을 날리고 행복한 뜰에서 노래 불렀네. 젊기만 한 태양 아래서. 루시가 눈을 떠보니 방이 환했다. 커튼이 쳐 있지 않아 루시가 베개 위에서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여닫이 창에서 반사된 햇빛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다. 느릅나무에서 산비둘기가 울었다. 그러나 루시를 깨운 건 다른 소리였다. 세면대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꿈이 사라질 즈음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개 짖는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유리창에서 햇빛이 반짝이고 산비둘기 소리만 들릴 뿐 사방은 고요했다. 마치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커다란 도화지에 첫 붓질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화창한 아침이었다. 지금쯤 버섯이 나왔을까? 지금 일어나서 들판에 나가볼까? 아직 날씨가 건조하고 뜨거워서 버섯이 잘 자랄 만한 때가 아니었다. 버섯은 검은 딸기와 비슷하다. 비가 한번 내려야 잘 자란다. 곧 비가 내리고 등에 하얀 십자무늬가 있는 큰 거미들이 산울타리에 나타날 것이다. 언젠가 루시가 선생님에게 보여드리려고 거미를 성냥갑에 담아 스쿨버스에 탔을 때 제인 퍼콕이 버스 뒷자리로 도망가 버린 적도 있었다. 거미, 버스에 탄 거미, 바보 같은 제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네. 거미는 선생님 앞에서 시험을 치렀네. 이제는 햇빛이 눈에 비쳐들지 않았다. 해가 더 높이 떠오른 것이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목요일이니까 뉴버리에 장이 설 것이다. 아빠는 장에 가시겠지. 의사 선생님은 엄마를 보러 오실 것이다. 코에 꽉 끼는 우스꽝스러운 안경을 쓰고서 말이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콧등 양 언저리에는 늘 안경 자국이 있다. 바쁘지 않으면 엄마와 이야기도 나누시겠지. 처음 볼 때는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알고 나면 참 좋은 분이다.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다. 그 소리는 깨끗한 바닥에 뭔가 엎질러진 것처럼 이른 아침의 정적을 찢었다. 겁에 질려 필사적으로 내지르는 비명소리였다. 루시는 침대에서 팔짝 뛰어내려 창가로 달려갔다. 뭔지 몰라도 바로 창밖에서 나는 소리였다. 루시는 숨 막힐 정도로 배를 창떡에 걸친 채 다리를 대롱거리며 몸을 한껏 내밀었다. 고양이 탭이 창 아래 계집 앞 옆에 있었다. 뭔가를 잡고 있었는데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보아 쥐인 것 같았다. 탭! 탭! 뭘 잡았니? 날카로운 루시의 목소리에 고양이는 고개를 들었다가 도로 먹이를 내려다보았다. 쥐가 아니라 토끼가 계집 옆에 모로 누워 있었다. 상태가 상당히 나빠 보였다. 토끼는 마구 발버둥을 치더니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루시는 잠옷바람으로 계단을 뛰어내려가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허둥지둥 자갈길을 뛰어 꽃밭을 지나갔다. 계집에 가보니 앞발로 토끼의 목을 내리누르고 있던 고양이가
고개를 들고 루시에게 으르렁거렸다. 탭! 저리 가! 못된 것! 어서 놔줘! 루시는 귀를 찰싹 붙이고 핥히려드는 고양이를 탁탁 때렸다. 루시가 다시 손을 쳐들자 고양이는 그르렁거리며 1미터쯤 달아나다가 멈추어 서서 부르퉁하게 돌아보았다. 루시는 토끼를 안아 올렸다. 토끼는 잠시 버둥거리다가 바짝 긴장한 채 루시의 품에 안겼다. 가만히 있어. 해치지 않을 테니까. 루시는 토끼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게 뭐냐? 루시의 아버지가 저벅저벅 장화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아니, 너 맨발이 졌니? 그리고 대체 그건 뭐냐? 루시는 변명하듯이 말했다. 토끼예요. 게다가 잠옷바람이라니? 그러다 독감이라도 걸리면 어쩔래? 그건 뭐 할 거냐? 기르려고요. 안 돼. 아빠, 귀엽잖아요. 아무 쓸모도 없어. 토끼장에 넣어봤자 금방 죽을 거야. 야생 토끼는 못 키운다. 게다가 토끼장에서 나오면 온갖 못된 짓을 다 할 거야. 다쳤어요. 고양이한테 잡혔다고요. 고양이는 제 할 일을 한 거야. 끝까지 맡겨뒀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토끼 같은 게 아니라도 의사 선생님은 바쁘신 분이야. 이리 다오. 루시는 울기 시작했다. 루시는 어릴 때부터 농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모두 다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잔인하게 토끼를 죽인다고 생각하니 속상했다. 사실 루시는 그 토끼를 살려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저 의사에게 보이고 싶을 뿐이었다. 루시는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썩 괜찮은 시골 소녀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루시가 방울새알이나 잼단지 속에서 날아다니는 작은 멋쟁이 나비나 오렌지 껍질처럼 보이는 곰팡이 등을 찾아서 보여주면 의사 선생님은 그것들을 진지하게 보아주고 말할 때에도 어른을 대하듯이 말해주었다. 다친 토끼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논하는 일은 무척 어른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정말이지 나쁜지 못하게 할게요.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루시의 아버지는 자기 딸이 의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했다. 루시는 총명한 아이였다. 다들 루시가 중학교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들 했다. 의사 선생님도 루시가 가져오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똑똑한 아이인 것 같다는 말을 한두 번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 흘리는 토끼다. 어차피 토끼를 풀어놓지만 않는다면 별 탈은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철없이 굴지 말고 할 일을 해야지. 옷 입고 와서는 토끼는 헛간에 있는 낡은 새장에 넣어둬라. 네가 사랑앵무 키우던 새장 말이야. 루시는 울음을 그치고서 토끼를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토끼는 옷장 서랍에 넣어두고 옷을 입은 다음 새장을 가지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계집 뒤에 있는 밀짚을 가져오려고
걸음을 멈추었다. 아버지가 헛간에서 나오며 물었다. 밥 못 봤니? 걔 집에 없어요? 줄을 끊고 도망갔나 보다. 줄이 낡은 건 알았지만 녀석이 끊을 줄은 몰랐구나. 어쨌든 오늘 아침엔 뉴버리에 다녀오마. 녀석이 돌아오면 잘 묶어둬라. 제가 찾아볼게요. 이제 엄마한테 아침 갖다 드려야겠어요. 그래, 착하다. 네 엄만 금방 건강해질 거다. 애덤스 의사선생님은 10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했다. 루시는 여느 때보다 늦게 침대를 정리하고 방 청소를 했다. 좁은 길 꼭대기에 있는 느릅나무 아래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루시는 왜 오늘은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오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마중을 나갔다. 의사선생님은 차에서 내려 뒷짐을 지고 서서 좁은 길을 내려다보다가 루시를 보고는 늘 그렇듯 쑥스러움이 담긴 무뚝뚝한 말투로 불렀다. 루시야. 의사선생님은 코안경을 벗어 양복 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저거 너희 개냐? 레브라도 개가 줄을 질질 끌면서 올라오고 있었다. 지친 기색이 뚜렷했다. 루시는 개 줄을 붙들었다. 줄을 끌고 나갔어요. 무척 걱정했는데. 개는 애덤스 선생님 신발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싸움을 한 모양이다. 뭐가 코를 심하게 핥혔어. 다리도 물린 것 같고. 무엇일까요, 선생님? 글쎄, 큰 쥐인 것 같기도 하고 담비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에게 덤벼들었다가 한바탕 싸웠나 본데. 오늘 아침에 토끼가 생겼어요. 살아있는 들토끼예요. 고양이한테 잡혀 있었는데 다친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실래요? 글쎄, 케인 부인부터 봐야 할 것 같구나. 루시는 의사선생님이 너네 엄마라고 하지 않아서 좋았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자. 20분 뒤 애덤스 의사선생님이 루시가 숨죽여 안고 있는 토끼를 두 손가락 끝으로 여기저기 살며시 눌러보았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구나. 부러진 데도 없고 뒷다리가 좀 이상하지만 예전에 다친 건지 이젠 다 나았어. 처음처럼 멀쩡하진 않겠지만 고양이가 여기를 핥히었지만 별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그래도 기를 순 없겠죠, 선생님? 우리 애다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야생토끼는 우리에 갇혀서는 못 살아. 갇혀있으면 금방 죽는단다. 이 불쌍한 녀석을 놓아주는 게 어떻겠니? 잡아먹을 생각이 없다면 말이다. 루시는 쿡 웃었다. 하지만 이 근처에다 풀어주면 아빠가 화내실 거예요. 토끼는 한 마리만 있어도 금방 100마리로 불어난다고 하시거든요. 애덤스 선생님은 얄팍한 회중시계를 꺼내더니 원시라서 멀찍이 두고 보며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난 이제 콜 헨리에 사는 할머니를 보러 가야 해. 괜찮다면 너도 나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구릉에다 토끼를 풀어주자. 해지기 전에 집에 데려다 주마. 루시는 팔짝팔짝 뛰었다. 엄마한테 여쭤보고 올게요. 애덤스 선생님은 헤어 워런 다운과 워터십 다운 사이에 차를 세웠다. 여기가 좋겠다. 여기다 풀어주면 말썽 부리지 못할 거야.
루시는 도로에서 벗어나 동쪽으로 조금 걸어가서 토끼를 놓아주었다. 토끼는 30초쯤 멍하니 있더니 잽싸게 풀밭으로 도망쳤다. 애덤스 선생님이 말했다. 역시 저 다리가 좀 이상하구나. 하지만 오래오래 잘 살 거야. 들장미 덤물에서 나고 자란 불어 여우니까.